영숙은 그날도 늘 하던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공기는 익숙해야 했고 실제로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신발장은 가지런했고 거실 조명은 아이 눈에 부담되지 않게 낮춰져 있었으며 부엌에서는 따뜻한 국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이 집은 영숙에게 안전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에서만큼은 어떤 설명도 어떤 방어도 필요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그날 아주 작은 어긋남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들이 모여 어떤 얼굴을 갖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비시터 지연은 성인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수가 적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옷차림은 늘 단정했습니다. 지나치게 꾸미지도 지나치게 편하지도 않은 옷. 아이 앞에서는 늘 허리를 낮추고 물건 하나를 집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은 그런 태도를 신뢰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은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집안 규칙을 잘 따랐습니다. 아이가 지연을 잘 따르는 모습은 영숙의 마음을 더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은 그렇게 쉽게 내려졌습니다. 남편 민수도 지연을 처음 봤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 잘 봐주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영숙에게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건 특별한 감정이 없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그 판단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지연이 집에 오는 날이 늘어나면서 집안의 리듬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에도 지연이 바로 나가지 않는 날이 생겼고 그럴 때면 지연은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단정히 모아두고 손은 무릎 위에 얹은 채로요. 영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연은 괜히 텔레비전 리모컨을 정리하거나 쿠션을 바로잡았습니다. 손을 놀리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이 영숙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집안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연은 늘 자신의 자세와 위치를 의식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의 변화는 더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이 있는 날이면 민수는 평소보다 말이 줄었고 대신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괜히 소매를 걷고 리모컨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연을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영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사람의 시선은 꼭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공기처럼 전해진다는 걸 오랜 부부 생활 속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영숙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서 낮고 짧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웃음과는 분명히 달랐고 텔레비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신발을 벗는 동작을 멈춘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웃음은 금세 사라졌지만 공기에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 그것도 자신이 없는 시간에 흘러나온 웃음이라는 사실이 영숙의 가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을 때 지연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민수는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애매했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하지만 그 애매함이 오히려 가장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고 민수는 소매를 거둔 채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는 장면이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이미 공기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영숙은 그 떨림이 놀람인지 긴장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한 박자 늦게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그 웃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연습된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숨결은 옆에서 규칙적으로 이어졌지만 영숙의 감각은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남아있을 지연의 체온, 거실에 스며든 향, 민수가 괜히 한 번 더 씻고 나와 갈아입은 옷까지. 평소라면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들이 그날은 하나하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고요. 집안에 상간녀가 있을 리 없다고요. 베이비시터라는 이름은 너무도 안전해 보였고 그 이름이 영숙의 경계를 가장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아이방 문틈 사이로 우연히 장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지연이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고 그 뒤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숨은 이미 섞여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의 시선은 피하지 않았고 지연 역시 그 시선을 잠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았지만 영숙의 눈에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남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자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느낌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영숙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섹슈얼함은 노골적인 장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것은 시선과 거리, 숨을 고르는 방식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을 영숙은 그날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안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이 집 전체를 삼켜버릴 불씨가 될 거라는 거요. 영숙은 그날 이후로 집안의 시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는 변함없었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 숨어있던 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 지연이 오고 가는 시각들. 이전에는 모두 생활의 일부로 흘려보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지도처럼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지도를 펼쳐 들고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만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요. 지연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정함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의 분위기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시간에도 거실에 잠깐 머물렀고 영숙이 외출한 사이에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컵의 위치, 의자의 각도, 소파 위에 남아있는 미묘한 주름들. 집은 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영숙은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민수의 귀가 시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비슷한 시간에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아이부터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있는 날이면 민수는 이유 없이 늦어지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아이 방으로 바로 가지 않고 거실에 잠시 서 있거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행동들이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였지만 이어붙이면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영숙은 일부러 퇴근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집에 들어서기 전 현관 앞에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이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도 음악도 아닌 소리. 영숙은 신발을 벗는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파 쪽에서 지연과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있었고 민수는 그 옆에 약간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와 어깨 사이의 공기가 지나치게 좁아 보였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화면을 가리킬 때 민수의 시선은 화면이 아니라 지연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영숙의 심장을 서서히 조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숙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만큼 대화와 분위기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크게 기침을 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고 지연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민수는 한 박자 늦게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언제 왔어? 그 말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고 영숙은 그 놀람이 자신 때문인지 장면이 들켰다는 사실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그 목선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일부러 지연에게 늦게 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세 사람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말은 줄었습니다. 영숙은 그 침묵 속에서 민수의 몸이 지연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공간의 균형이 그렇게 기울어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연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자 민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않은 채 나오는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습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려다 생각을 멈췄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습관의 시작을 추적하는 건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습니다. 영숙은 일부러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는 척했지만 시야 가장자리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지연의 등 뒤로 잠시 올라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려오는 순간을 영숙은 보았습니다. 그 손길은 보호처럼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소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간 뒤에도 집안에는 그들의 기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의 쿠션은 평소보다 더 깊이 눌려 있었고 부엌 바닥에는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닦았습니다. 닦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침실에서 민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영숙이 등을 돌리고 누웠을 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허리에 닿는 순간 영숙은 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손길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낮에 이어진 감각의 연장선인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의 손은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의 장면들이 더 선명해졌고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영숙의 마음속에서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베이비시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여자가 어느새 이 집의 경계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같은 장면이 너무 자주 반복됐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 리듬의 중심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 영숙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설 때 보았던 거실의 모습과 퇴근 후 돌아왔을 때 마주하는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가구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누군가 오래 머물다 간 흔적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아이를 잘 돌봤습니다. 숙제도 꼼꼼히 챙겼고 간식도 제때 준비했으며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어주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면 지연은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저녁을 정리하는 동안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핑계였고 두 사람의 시선은 점점 화면보다 서로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웃을 때마다 반응했습니다. 크게 웃지도 말을 섞지도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고 어깨가 풀리는 걸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은 영숙 앞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표정들이었고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의 반응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웃음을 멈출 타이밍을 알고 있었고 말을 끝내는 순간도 계산된 듯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일부러 지연에게 부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좁은 부엌 안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고 그 순간 지연의 팔꿈치가 민수의 손등에 아주 가볍게 스쳤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보일 정도로 짧은 접촉이었지만 민수의 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따르는 손에 힘을 주었고 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민수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민수는 괜히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숙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이미 그 접촉이 낯설지 않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그날 이후로 지연의 움직임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 드러나는 목선, 머리를 묶어 올릴 때 드러나는 귀 뒤쪽, 소파에 앉아 다리를 바꿔 꼴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의 선까지. 지연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보이는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수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는 날이 늘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입던 티셔츠를 벗어두고 외출복을 갈아입은 채 거실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영숙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일부러 아이 방에서 책을 읽어주는 척하며 거실을 비워두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에는 민수와 지연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낮았고 웃음은 짧았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자
민수도 자연스럽게 그 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무릎 사이에는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틈이 점점 사라지는 걸 영숙은 문틈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민수를 바라봤을 때 민수의 시선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이 끊긴 자리에서도 시선은 이어졌습니다. 그 정적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천천히 고르고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침실에서 민수의 등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누웠고 손을 뻗어 영숙의 허리에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그 손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은 잠시 머물다가 마치 눈치를 본 것처럼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선은 넘어졌다는 것을요. 몸이 닿기 전, 말이 오가기 전, 시선이 먼저 선을 넘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시선이 오간 곳이 집안이라는 사실이 영숙을 더 깊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여자는 이제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와 리듬을 바꾸고 있었고 영숙의 일상 속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더 이상 우연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끝까지 보고 판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고 아직 따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시간은 늘 같은 색으로 번졌고 그 색은 묘하게 탁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워 등교를 보내고 지연이 도착해 아이의 가방을 챙기는 동안에도 영숙의 시선은 자꾸 거실과 복도를 오갔습니다. 지연은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집안을 드나들었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슬리퍼를 신는 소리, 컵을 꺼내는 소리,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까지 모두 이 집의 일부가 된 것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귀가 시간은 점점 일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들쭉날쭉하던 퇴근 시간이 요즘은 유난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연이 있는 시간대와 겹치는 날이 많아졌고 영숙은 그 우연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며 지연을 먼저 찾았고 지연은 아이의 숙제 이야기를 핑계로 민수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아이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끝날 즈음에는 아이의 이름이 빠져 있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간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어른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머물렀고 민수는 비 오니까 조금 쉬다 가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부엌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맞는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하나만 켜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민수와 지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웠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고개를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민수의 어깨에 닿았고 민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손으로 치워주는 대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침묵 속의 허락이 영숙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영숙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떼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그 짧은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괜히 리모컨을 집어들며 채널을 바꿨고 지연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어색한 동선 속에서 영숙은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 방에서 잠시 전화를 받겠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남아 빨래를 개는 척했지만 귀는 복도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지연의 목소리는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리고 부드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하듯 혹은 위로받듯 이어지는 말투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지연은 바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더 머물렀습니다. 민수는 그 방 앞을 지나치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 망설임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내 손을 떼고 욕실로 들어갔지만 영숙은 그 장면을 보고도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민수는 이전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숨은 잦았습니다. 영숙이 옆에 누워 등을 돌리자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익숙했지만 온기는 다른 곳에서 데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천천히 밀어내며 몸을 더 멀리 돌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우연을 가장한 선택을 했습니다. 일부러 외출을 늦추고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이 방 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대신 안쪽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이 아이에게 피아노 연습을 시켜주던 방이었습니다. 영숙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장면은 단정한 수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지연의 등 뒤로 민수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손은 건반 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살짝 뒤로 돌리자 민수의 얼굴이 그 목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숨소리와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뒤돌아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닫힌 문 너머의 온기를 이제는 직접 마주하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를 무너뜨릴지라도 자신은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지 않겠다고. 영숙은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문, 가구와 복도가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난 듯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민수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집안의 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바닥을 스치는 발걸음, 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모두 의미를 품고 들려왔습니다. 의미가 붙는 순간 일상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출근하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가방을 정리하고 숙제를 확인하고 피아노 방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지연의 움직임은 능숙했고 그 능숙함이 오히려 영숙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이 집의 구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지연은 불을 켜고 끄는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지연은 아이를 재촉해 숙제를 마무리했고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고 지연은 물을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시선이 오갔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된 부부의 익숙함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물컵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이 민수의 손등에 잠시 닿았고 그 접촉은 너무 짧아 변명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은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섰지만 민수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따라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는 잠들었고 지연은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웃음은 크지 않았고 그래서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며 시간을 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현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잠시 뒤 민수의 발소리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방 문 너머에서는 낮은 숨소리가 섞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단어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톤은 분명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톤이 아니라 서로를 의식하는 어른들의 톤이었습니다. 피아노 의자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같은 미세한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들은 상상력을 자극했고 상상은 현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영숙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닫힌 채로 두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망설임 속에서 시간이 흘렀고 방 안의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리듬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침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혼자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셔츠는 구김이 더해져 있었고 숨은 평소보다 가빴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물을 마신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침대에 누우며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익숙했지만 의도가 달라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민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했고 영숙에게도 예의 바랐습니다. 그 예의는 거리였고 거리 속에는 은근한 우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미묘한 태도를 느끼며 이제 이 관계가 단순한 의심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안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감정을 정리하고 이 집의 규칙을 다시 쓰겠다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영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에 잠긴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고르는 손길이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손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갔고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영숙은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척하며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지연은 잠깐 주춤했습니다. 영숙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에게 차를 내주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영숙은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아이의 일정 이야기를 꺼냈지만 영숙은 고개만 끄덕일 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방에서 밤에 불이 켜져 있던 이유를 묻지 않았고 민수와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해야 하는지, 아이가 잠든 시간에 어른들이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투는 낮았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억울함과 도전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이 느끼는 것은 죄책감만이 아니라 은근한 자신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영숙과 지연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말없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 지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영숙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민수의 앞에서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학원 일정, 연습 계획, 집안의 규칙까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며 민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는 여전히 숨겨진 긴장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받자마자 물을 마시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주도권이 조금씩 자신의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연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지연의 뒤로 민수가 다가갔지만 영숙이 먼저 나섰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어주며 지연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부부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고 영숙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의 표정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손이 닿을 듯 가까웠지만 그 거리는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낼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것을요. 흔들리던 주도권은 조금씩 자리를 찾고 있었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날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는 예감을 아침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직 식지 않은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공기에는 알 수 없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향수인지 비누인지 아니면 이 집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감정의 흔적인지 영숙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를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은 종이 위에 고정돼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미묘한 집중의 결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민수가 진짜로 다른 사람을 떠올릴 때 보이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몸은 이미 솔직해진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그날 유난히 늦게 왔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이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늦은 방문이었습니다. 영숙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아이의 일정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지연이 들어오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평소처럼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은 자주 끊겼고 박자는 흐트러졌습니다. 영숙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누르는 손보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어른의 시선이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아이 방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였고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선은 늘 그 방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그림자가 영숙의 시야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일부러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소음을 만들어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고 그 소음 속에서도 아이 방의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릿해졌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그 방 안에서만 다르게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간식 시간이 되었다며 방을 나왔습니다.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시선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며 아무 일 없는 척 웃었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먹는 동안 영숙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지연 혼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발소리가 다시 복도를 지나 그 문 앞에 멈추는 것을 영숙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멈추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손이 문에 닿는 그림자가 문 위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영숙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은 지나치게 밀도 높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너무 가까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숙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굳어버렸습니다. 지연은 피아노 의자에서 반쯤 일어난 상태였고 민수는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손은 서로 닿아 있지 않았지만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시선으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방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아이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호와 교육의 장소가 욕망과 은폐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영숙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 말에는 화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결론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지만 변명은 형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어들은 흩어졌고 의미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일찍 잠들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들켰다고 해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욕망은 들킨 순간에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영숙은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무너진 것은 신뢰만이 아니라 경계였다고. 그리고 그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영숙은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불을 함부로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숨길 수 있었던 미세한 흔들림들이 어둠 속에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벽지의 작은 얼룩, 소파에 남은 눌림, 피아노 의자 위치까지도 모두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고여 있는 장소였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귀가는 늦었고 늦은 귀가에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변명이라도 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명조차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침묵이 오히려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짓말을 멈췄다는 점에서 그것은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피아노 방을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영숙은 그 공간을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덮개를 씌우고 의자를 정리하며 영숙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방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이의 기억으로 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른들의 욕망은 어른들 선에서 끝나야 한다고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읽고 지웠습니다. 그 문장들 속에 담긴 진심이 무엇이든 이제 와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안에서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마주 앉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선택은 당신이 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는 행복도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애써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 집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는 사람으로서 이 집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다른 방을 쓰도록 했고 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나눴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유지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돈되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돌아왔습니다. 피아노 방에서는 다시 연습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정했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너진 관계는 끝났지만 자신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종료를 통해서만 정리된다는 것을 영숙은 이 집안에서 배웠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문도 닫힌 방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제자리를 찾았고 그 안에서 영숙은 다시 자신의 호흡을 찾았습니다. 집안에 상간녀가 있었던 시간은 끝났고 베이비시터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관계도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괴의 기록이 아니라 경계를 되찾은 한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경계를 지켜낸 순간부터 이 집은 다시 자신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